드디어 좀비물의 모범이 되었던 작품 28일 후 시리즈의 후속작 28년 후 보고 왔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총평해보면 솔직히 저는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영화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아저씨는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주먹을 쿵쿵 치며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영화의 초반과 중후반부를 나누어 얘기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에 충실했던 초반 파트는 괜찮습니다. 정확하게는 주인공이 아버지와 함께 본토를 돌아다니는 딱 거기까지죠. 이 부분에선 변종 좀비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좀비들에게 쫓기는 긴장감? 그런 것 등 딱 우리가 알고 있던 좀비물이었어요. 물론 변종 좀비가 약간 진격의 거인 기행종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여하튼 초반은 볼만했다 라는 점 알려드렸고, 하지만 그 이후 중후반부 주인공이 대머리 의사를 찾으러 가는 과정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좀비가 아기를 출산한다거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안락사가 나오며 영화는 삶과 죽음 그리고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영화로 바뀌어버리죠. 저는 이때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났냐면 저번에 봤던 카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이 영화도 처음에는 잘 나가다 어느 순간부터는 휴머니즘 드라마로 전락해버리는데 이번 28년 후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죠. 특히 소년이 아픔을 배우고 성숙해진다 등 이런저런 메시지를 던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크게 와닿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28일 후 같은 영화를 기대하고 왔다 혹은 28일 후 시리즈의 팬이다 라고 한다면 더욱더 실망할 것 같네요. 심지어 영화 제일 마지막 부분은 압권입니다. 갑자기 나뭇잎 마을 닌자들이 멋지게 등장하는데 보면서 이게 맞나? 하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아니 총을 든 군인들도 일반 좀비들한테 당하는데 칼이나 창으로 좀비들 다 썰어버리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저는 쿠키 영상을 보지 않은 채 아저씨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제 머릿속에 있던 총평 주저리 얘기해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영화 장단점 등 조금 자세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영화는 침울해진 표정으로 텔레토비를 보고 있는 여러 아이들의 모습으로 시작되죠. 하지만 누군가가 들어오며 순식간에 상황은 급변하고 네, 아줌마를 부르는 한 남자아이. 이 친구의 이름은 지미로 아줌마는 지미에게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이 지미라는 아이는 여자아이들과 함께 방 안에 남겨지죠. 이후 아줌마가 나가자마자 집은 좀비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엄마까지 감염이 된 상황에서 지미는 집에서 겨우 도망쳐 성당에 있는 아빠를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This is a glorious day. Day of judgment. My children! 아빠는 이를 영광스러운 날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결국 성당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한 무리들. 그런데 이 성당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28일 후에서 주인공 지미 무더기로 죽은 사람들을 발견했던 그 성당과 비슷하죠. 아마 이 부분은 이 28년 후라는 영화가 28일 후의 후속작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마주한 장면이 아닐까 하고요. 그렇게 지미는 살아남았고 이날 이후 28년이 흐릅니다. 7, 6, 11, 5, boot, boot, boot. 그리고 등장하는 이곳 바로 이번 작품의 배경이 되는 홀리 아일랜드라는 영국의 한 섬이죠. 영화에서는 일부 생존자들이 모여 철저히 격리된 채 살아가는 섬인데 실제로 영국 북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화에서도 요 홀리 아일랜드라는 지명을 보여주는 표지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실제 이 섬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하루에 2번 섬과 육지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 하죠. 영화에서도 이 설정을 그대로 차용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섬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That's why our home is so precious. 그렇게 홀리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한 번도 섬 밖을 나가본 적 없는 소년 스파이크가 아버지와 함께 섬을 떠나 본토에 발을 들이고 난생 처음 바이러스에 잠식된 세상을 마주하죠. You know, I feel he's a bit young. He's ready, Jenny. 7, 6, 11, 5. Once you walk onto that mainland, there's no rescues. 일단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좀비가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좀비, 그리고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한 변종 좀비 슬로우로우. 이 친구는 덩치가 크고 주로 느린 속도로 사족보행을 하는 좀비인데요. 마지막으로 발달된 신체와 엄청난 힘을 가진 알파라는 좀비가 나옵니다.
네, 특히 나중에 나오는 이 알파라는 좀비는 의사 양반한테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왜 삼손인지는 영화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손이 3개거든요. 물론 하나가 다리 사이에 있어서 그렇지. 설정상 크면 클수록 좀비는 강력하다는 점, 물론 몸집이고요. 어쨌든 이 스파이크라는 소년의 어머니는 큰 병을 앓고 있었고 결국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스파이크는 의사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럼 영화 결말 알아보도록 하죠. 이후 스파이크는 찾고 있던 의사를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앓고 있던 병은 암이었고 결국 의사는 아들의 동의도 없이 엄마를 안락사시키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엄마가 죽고 나서 스파이크는 섬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토를 횡단하기로 결심하죠. 그러던 도중 좀비 떼에게 쫓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 엄청난 싸움 실력을 가진 지미와 그 부하들에 의해 구출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11, 5, 4, 17, 32 the day before. 여하튼 마지막 결말에 나오는 지미와 그의 부하들은 이 편을 위한 떡밥처럼 보여요. 사실 이번 영화에서 다음 편을 위한 건진 모르겠지만 여러 의문점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일라가 암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좀비를 혼자 처리한다는 점, 또 임신한 감염자가 아기를 낳을 때는 인간성을 찾았는지 비감염자와 손을 잡으며 소통이 되었다는 점 등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을 이 편에서 풀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저는 안 봄. 그렇게 여러 단점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영화의 장점을 그나마 찾아보자면 첫 번째, 사운드의 기괴함. 특히 영화에 나왔던 배경음악인 러디어드 키플링의 부츠라는 시가 나올 때는 굉장히 오싹하더라고요. 또 스파이크의 첫 출전과 이 음악이 맞물리며 되게 몰입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촬영 기법. 일단 좀비들을 죽일 때 촬영 기법이나 구도가 약간 게임에서 스나이퍼가 저격하면 슬로우 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 요런 게 좀 신선했다는 정도가 있겠네요. 그럼 결말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화 자체는 소년이 아픔을 배우고 성숙해진다라는 주제로 소년의 로드무비를 보여줍니다. 특히 인간성과 문명 붕괴에 대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사가 말해주는 메멘토 모리,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다만 최고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떠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문명이 붕괴되어 감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를 알려주죠. 물론 이게 재밌게 전달이 되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마지막 정리하면 28일 후나 28주 후 같은 좀비 재난 영화를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은 많이 실망하실 것 같고 또 시리즈 팬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보러 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며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드무비였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11,